이번 생에 집 사기 글렀다고 정신 차리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가진 돈을 아주 일부만 떼서 미래로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미국 시장의 전체에 투자하는 개념. 책 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번 생에 집 사기 글렀다고 정신 차리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번 생에는 집 못 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 막 아파트 수원이 한 3억대였고 강남이 한 막 10억대 이럴 때 한 15년 전이잖아요. 네. 그때도 처음에는 아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서울에 집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20대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내가 언제가 됐든 꼭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이번 생에 집 못 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이번 생에 집 못 삽니다. 고쳐 먹어야 되네. 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제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가 됐든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덤벼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결혼과 상관없이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2030 세대분들은 결혼 정년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 아직 만나지도 않을 남편과의 결혼을 예측을 해가지고 뭔가 그때 뭐 집을 살 거라고 막연하게 제껴두거나 아니면은 뭐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나 하나의 개체로서 내가 이번 생에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모아서 집을 사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좋은 얘기 같아요. 보통은 아, 결혼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선 내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그걸 또 좀 불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내가 뭐 예를 들어 집을 사놨으면은 나처럼 준비된 또 집 사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둘이서 행복한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뭐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런 좋은 고민을 할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너무 그렇게 낙심을 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20, 30대 분들 계신다면은 진짜 내 집 마련은 이번 생에 글렀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목표가 있지만 가끔 되게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 되게 힘들 때는 제가 힘들었던 시절 뭐 원룸도 가보고 임대아파트 가면서 다시 마인드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할미 언니는 힘들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절약을 하다가 권태기가 올 것 같다든지 좀 사람이 힘들고 처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과거에 썼던 일기를 들춰봐요. 일기. 제가 8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이거 진짜 좋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생생하고 내가 이거 평생 기억할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근데 하루하루 맨날 일기를 써놓으면 기록이 쫙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들춰보면은 그날의 나의 감정이 생생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일기를 딱 들춰보면은 똑같이 오늘처럼 정말 힘들다고 써져 있는 날도 있고 또 그걸 극복해서 내가 뿌듯하다고 적은 날도 있어요. 읽어보면은 아 그래 내가 이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극복을 했고 지금 힘들다고 적혀있는 이 일이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일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지금 힘들더라도 아 이거 내가 극복하면 나중에 미래에는 반드시 별거 아닌 일이 될 거다 하면서 뭔가 이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서 갑자기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거는 왜 못 극복 못해 이렇게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지금 이 힘든 순간도 나중에는 다 지나간 과거가 될 거다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 결국은 극복은 나 스스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일기가 진짜 좋은 습관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보통 저도 일기는 못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메모 해놓고 저는 사진을 보면서 예전에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지금 인스타그램이 있겠지만 그때 시절 사진들을 보면서 아, 그때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메모나 일기를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집도 분양권도 해보고 이제 투자도 여러 번 해보셨는데 현재는 어떤 재테크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노후 준비 좀 벌써? 벌써 노후 준비요?
노후 준비에 이제 열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진짜 똑똑하다. 32세들이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노후가 멀지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노후가 다 돼서 준비를 하면 그건 노후 맞이지 노후 준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아주 소액이라도 미래로 돈을 보내놔야지 그만큼 이 장기간 동안 복리를 쌓아가면서 돈이 눈덩이처럼 굴러서 나중에 나는 까먹고 있었던 돈이 나중에 노후가 되면은 등 따시게 이제 해주는 든든하게. 네,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 말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미래로 보내놓는다. 지금의 현재 그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재테크로 불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와, 진짜 똑똑하네요, 진짜.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면은 엄청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노후 준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가진 돈의 아주 일부만 떼서 미래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요? 연금 저축 펀드, 연금 ETF. 연금 ETF? 네. ETF 저는 생소한데요. ETF가 이제 상장 지수 펀드라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그거는 개별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ETF는 어떤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면은 미국 S&P 500이라 하면은 미국에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미국 시장의 전체에 투자하는 개념. 전체에 그렇게 네. 투자가 돼. 좀 떨어질 수 있는 걸 네. 막아주기도 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 500개 기업이 미국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 기업들 중에 도태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 도태되는 기업은 또 그 S&P 500 지수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편입되는 괜찮은 종목들이 자동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대신에 맞아요.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아요? 수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죠. 그렇죠. 그래도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쌓아가기 좋은 상품이죠. 그런 ETF들을 연금 계좌에서 모아가는 거고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장인들 연말정산할 때 직장인들 아니더라도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그런 것도 생기면 쏠쏠하죠. 진짜 이제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직장인이세요. 네.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진짜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또 활용하는지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네, 시간이 저한테 제일 소중하고 그 시간이 돈이라는 돈이잖아요. 말이잖아요. 네. 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바쁘게 살아요. 일부러 일정을 꽉 채워놔요. 그러면 사람이 바쁘면 시간을 쪼개서 쓰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뭐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하루 종일 아무 일정 없이 있으면 그냥 하루를 흘려보내는 무료하잖아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딱 일정이 딱딱딱 있으면은 그 계획에 맞춰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직장 그 근무 시간에는 이제 회사에 묶여 있지만 네. 퇴근 이후에 또는 출근 전에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에 뭘 할 일을 무조건 넣어놔요. 일정표에. 난 안 지치나요? 그러면은 사실 지칠 틈도 없어요. 지칠 틈도 없다. 네. 캘린더를 꽤 네. 빼곡하게. 그게 비어있으면 뭔가 불안해요. 그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채워놓고 그 시간에 그거를 딱 해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 유튜브도 제가 뭐 영상을 그렇게 자주 올리지 않거든요. 1, 2주에 한 개 정도 네. 올리는데 네. 그러면 퇴근 이후에 시간을 딱 쪼개가지고 이번 주에 무슨 영상 올리지? 주제 잡고 스크립트 짜서 편집하고 하면 그 일주일이 이제 또 금방 가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유튜브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시간을 제가 더 쪼개가지고 요 책도 쓴 거죠. 진짜 지루할 틈이 없겠다. 심심할 틈도 없고 진짜 책까지 준비하고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좀 만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금 저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도 너무 알려주고 싶어요. 이 자제분들한테 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넣어주면 진짜 좋아요. 얼마 정도씩 넣으면 좋아요? 진짜 한 달에 10만 원만 해도 돼요. 예를 들어 30만 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정말 엄청난 돈이 됩니다. 내일 당장 계좌 개설하러 가야겠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축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제가 10만 원씩 그냥 매일 계좌이체를 자동이체를 걸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10만 원이 내가 지금 오늘 써도 그냥 티 안 나는 돈이고 뭐 안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1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게 뭐 한 달에 300만 원 크지 않아 보이지만 나중에 진짜 큰 돈이 되더라고요. 저축은 진짜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로 막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돌려놔
빼돌려놔야 돼요. 그게 눈에 보이면 계속 쓰기 때문에 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의 내가 뭐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한 번 참으면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빼돌려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돈이 모여지니까. 그래서 한 개를 더 계좌를 개설해서 하나를 더 하고 15만 원씩 해서 2개, 3개까지 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돈을 모아야 되니까. 아, 그랬던 생각이 또 나네요. 제 채널에 한번 나오면 초대해 주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재테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부동산 투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고 싶고 저도 미래에 언젠가는 건물주가 돼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건물이든 토지든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결국적으로는 이제 한 가지 내가 잘하는 거에 투자를 하면 가장 좋지만 저 주식도 정말 이게 안전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그다음에 또 수익을 좀 많이 낼 수도 있는 곳이니까 또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또 병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식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 미국 S&P 500 ETF는 그냥 매달 적립식으로 사 모으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그거를 뭐 맨날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고 어디로 가서 사요, 그거는? 증권사 앱 들어가서 앱에서 매수 그 상품 누르고 매수 주식 개수 누르고 매수만 누르면 되니까 클릭 3번만 하면 되네요. 그렇게 딱 살 때만 들어가고 그 뒤로는 제가 안 쳐다봐요. 안 봐도 돼요? 네. 이 장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약간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하는 돈을 좀 넣는 방식이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따로 더 막 신경을 쓰거나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굴러가게 이제 놔두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진짜 공부를 해서 접근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상권 분석이라든지 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자금이 얼마 정도인지 그거를 또 다음에 이걸 매각해서 또 다음에 어디로 갈아탈지 이런 것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는 해요. 근데 주식 공부 안 해도 미국 그 ETF 몇 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최소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네. 눈 딱 감고. 아, 맞아요. 눈 딱 감고 그냥 이 얘기를 4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말을 듣고 저를 따라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진짜 고맙다고 댓글을 많이 달아요. 진짜 그때 그러시겠다. 할미 언니가 매수하기 영상이 있거든요. 매수하는 방법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초보 같은 영상 경우에는. 그 링크를 좀 저희 채널 아래 좀 고정 댓글로 달아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만 보고 따라 하면은 살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증권사 그 앱 들어가서 계좌 개설하는 것부터 제가 해놨어요. 미성년자들도 가능해요, 그럼? 네, 그렇죠, 저희 그렇죠. 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뭐 연금 계좌 개설하고 한 주 매수하기 이런 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몇 년간 지금 시장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한테 고맙다고 댓글을 다시는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떠먹여 주듯이 영상을 올려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세요. 근데 본인이 실행에 옮기셨기 때문에 그런 지금 좋은 결과가 있고 앞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좋다. 진짜 이런 멘토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 이제 알려줬을 때 그걸 똑같이 좀 나도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잡기가 좀 힘들잖아요. 나와 맞는 투자, 뭐 나와 맞는 멘토를 좀 찾아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첫 투자는 어떤 걸 할 생각이세요? 저는 미국 주식에 더 넣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부동산에 더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에 더 그죠? 넣었어야 아, 된다. 그죠? 아, 근데 맞다. 사실 근데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드머니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모을 20대 때까지. 처음에는 네. 그 없으니까 돈이 시드가. 없으니까 공잣돈 모을 때까지는 저축 나눠서 적금을 한다든지 고금리 상품을 찾아서 이런 것들로 좀 투자를 해서 목돈을 1억 모으려면은 뭐 엄청 오래 걸리지만 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은 조금 빨리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도요. 그쵸? 저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저도요. 우리 가끔 전 그런 PD들이 생각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물어보는데 그 시절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20대 때 내가 있으니까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아, 전 진짜. 집쌤이 옆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믿기지가 않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또 구독자분들한테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쌓아왔던 지식이나 저의 가치관을 담아서 이 책을 내게 된 거거든요. 책입니다. 네, 핑크 색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흙수저라서 안 돼 이런 생각은 이제 앞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생을 좀 진취적이고 알차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책에는 재테크 얘기도 있지만 인생을 밀도 있게 살아가는 법,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와중에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을 재미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가치관을 모두 녹여서 담은 책이거든요. 지금 조금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재테크가 막막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요즘 힘든 20, 30대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들들한테 당장 이 책을 갖다 줘서 읽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